오늘은 주말인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민원이 생겨서 갑자기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사실 저희는 그 쉬는 시간을 되게 휴일,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다 그렇잖아요. 쉬는 시간 너무 소중하잖아요, 사실. 민원이 생기면 상관없이 야간 근무를 할 때도 있고 비상이 걸릴 때도 있고 또 휴일인데도 막 이렇게 나와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 너무 잘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잘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 자기계발서를 제가 늦게 많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진짜로 제가 독서모임까지 하면서 자기계발서를 거의 단기간에 100권을 훌쩍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계발서를 100권 읽고 나서 생긴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20, 30대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변화를, 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저희 중년들 50대 넘어서 자기계발서를 읽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짧고 임팩트 있는 변화를 단시간에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독서를 하면서 아침마다 자기계발서를, 저는 아침에 여러 권은 읽는데 아침에 한 두세 권 정도는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근데 아침에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하루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에너지를 딱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제가 자기계발서를 100권을 읽으면서 무엇이 가장 먼저 변했나,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직업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퇴직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공직이란 타이틀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자기계발을 통해서 제가 큰 성공을 이룬다, 큰 부자가 된다, 저는 이런 목적으로는 읽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 자기계발서를 읽는 거랑 제가 읽는 거랑은 약간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 가장 큰 시너지는 뭐였냐면, 저는 첫 번째로 꽂으라면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모든 행동에 정점을 부과하는 거는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 마인드가 안 돼서 요즘에 우울증 걸리고 멘탈이 깨지시고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계발서를 100권을 넘게 읽고 나서는 강철 멘탈이 됐다.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할 때, 너 진짜 너 멘탈 엄청 강해졌다. 이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요동치던 그런 거는 정말 많이 덜해졌어요. 그래서 허실실 이거는 아니지만 다 그럴 수 있다는 이런 일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멘탈이 굉장히 강해졌다. 제가 어떤 대화를 할 때 그런 말을 되게 자주 해요. 철갑을 두른 것 같다. 제가 이런 단어를 가끔 쓰는데,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철갑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권 읽고 나서 저한테는 가장 쉽게 느껴진 변화는 뭐였냐면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의 느낌이 정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든 일도 많고 피곤한 일도 많고 스트레스를 저녁에 딱 안고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많이 읽고 나서는 잘 때 그것을 끌어안고 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정화를 한번 시키고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백지화 시킨다 그럴까요? 이 머릿속에 있는 고민, 고통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회전시켜서 백지화 시킨 상태에서 잠이 들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이 너무 상쾌하고 새로운 하루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기대 심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기계발서를 읽고 100권 정도 읽고 나니까 대화의 레파토리가 달라졌어요. 대화의 레파토리가
그 과거 뭐 왕년에는 이런 거는 싹 빠졌어요. 진짜로 싹 빠졌고,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다, 앞으로는 무엇을 하겠다, 나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게 즐겁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바뀌다 보니까 대화의 레파토리도 달라지지만 제 주변의 사람들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그 의미 없는 소모전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정서적인 소모전도 소모전이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것도 그냥 정말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대화도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아까 두려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 사람에 대한 적대감, 뭐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건 그냥 공기로 저희가 알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나 역시 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무슨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그래, 상처가 많으니까 이해해 줘야 돼 라든가, 저 사람은 이런 책을 한번 권해주고 싶다 라든가, 저 사람은 이해해 줘야 될 대상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되게 많이 바뀐 거고요. 근데 여기서 관가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에 중점을 둔 거고, 그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흥분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화날 일도 없어진 거죠. 나이를 먹은 탓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그 자기계발서를 100권 넘게 읽으면서 훌륭하신 분들의 그 핵심을 하나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제가 하나라도 나의 삶에 접목하려고 스스로 조금씩은 노력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독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삶에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책을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계발 쪽에. 그럼 저는 감동받은 책을 추천해 드리지 않고, 제가 그 독서 모임에서 많은 임상 경험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를 바꿨던 책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 책이 뭐였냐면 원싱이었어요. 사실 66일간 하나에 집중한다는 그 내용이 핵심인 책인데, 정말 그 원싱 책을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역시 그 원싱 책을 읽고서 보통 하루에 10,000보 걷잖아요. 근데 저는 7,000보 걸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고 나서 정말 66일 동안 7,000보를 걸었고, 지금도 되도록이면 7,000보는 걸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습관이 딱 장착이 된 거죠. 하나는 저도 정확하게 장착이 됐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그렇게 뭐 스트레칭을 66일간 했던 분도 있었고, 정말 10,000보 걷기를 66일간 했던 분도 있었고, 뭐 하루에 2시간 독서를 66일간 한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기계발서를 읽어서, 자기계발서를 100권을 읽었는데 그 100권에서 하나만 접목을 시켜서 하나만 삶에 실행한다. 그러면 100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삶이 얼마나 정말 성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매출 구조에 들어가신 분들은 매출이 안 뛸래야 안 뛸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한 책에서 하나를 건져서 그거를 삶에 적용해서 실행하겠다. 이게 자기계발서 100권 읽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을 막 무작정 많이 읽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작정 많이 읽는 게 왜 저한테는 괜찮았냐면, 저는 당연히 직업이 있고 제가 그 외에 겸직을 할 수 없는 구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뭐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저는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저는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자기계발서 100권을 읽으면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가득해서
이런 좋은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저는 이게 저의 자기계발서 100권 읽기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두고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자기계발서 100권 읽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유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계발을 할 때 나는 서비스의 뭐 1인자가 되겠다. 그러면 막 무조건 100권을 쫙 펼쳐서 읽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서비스나 이런 거에 딱 체계화되어 있는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책으로 딱 읽으시는 게 맞고, 매출 상승에 방향을 맞추고 하겠다 그러면 비즈니스나 마케팅 이런 쪽에 그거를 딱 돼 있는 자기계발서 100권을 딱 세팅해서 읽으시는 거 저는 권고드려요. 그러면 그 분야에 저희가 보통 그 해당 분야에 뭐 10권에서 20권, 많게는 30권만 읽어도 전문가라고, 그렇게 전문가 반열에 오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 집중 분야에 100권을 읽는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계발서 쪽에 인생책이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 자청님의 역행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읽고 많은 사람들이 안다 그래서 그 책의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자청의 역행자를 안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책을 인생책이라고 꼽는 거는 아마 그 독자마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 책을 인생책으로 꼽냐면,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정말로 독서 모임을 다시 세팅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독서 모임의 방향을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잡아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삶에서 그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자청님이 그 정말 독서만 지독하게 해서 인생을 확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서 그 새벽 독서 시간을 쫙 늘렸어요. 그러면서 제 독서량이 거의 2배로 쫙 당겨지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책이 저한테는 자청님의 역행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시면 자청님의 저는 역행자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책이 모든 분들한테 좋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50대는 그 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 맞는 책 그 한 권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어려웠을 때 힘이 된 책이 있었어요. 저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뭐 억울할 때도 많고 정말 입을 꽉 다물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되게 사실은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소울메이트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정말로 소울메이트가 한 명이었어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여러분, 남자랑 소울메이트가 된다는 거를 인정하시나요? 제가 그 여고동창 모임에 가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제 여고동창 친구들도 그 얘기를 절대 안 믿어요. 무슨 남녀 사이에 무슨 소울메이트냐 막 이러는데, 남녀 사이에도 소울메이트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시고 서로의 예의를 어느 정도 갖추시고 그 대화의 방향을 공통의 화제로 딱 세팅을 하시면 저는 능히 가능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죠. 영혼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제 여자친구 소울메이트가 저한테 추천해 준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 책은 매직이에요. 매직. 근데 정말 이 책은 저한테 매직 같은 책이었어요. 정말 마술 같은 책. 근데 이 책은 그 시크릿의 론다 번의 책이에요. 사실은 론다 번이 지은 책인데, 론다 번이 지은 책은 약간 결이 비슷하죠.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이고 또 그런 쪽으로 글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 비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신앙과 관계없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써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도 이 성경 문구를 보고 이해를 못 했었어요. 이거 뭐지?
왜 있는 사람은 더 넉넉하게 되고 왜 없는 사람은 빼앗는다는 거지?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 거꾸로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정말 여기 제목처럼 커다란 의문이 밝혀지고 풀린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게 숨어 있었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이게 제대로 성경 구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무릇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딱 넣고서 읽어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이게 딱 써 있으면서 제가 정말 이거에 대한 비밀이 풀린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있는 것도 빼앗겼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좋은 부모 만났죠. 정말로 금술 좋으시고 저희 아빠는 경찰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장사, 사업 이런 거 하면서 저희 자식 넷을 정말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제가 그거 알죠. 왜냐면 저희 엄마도 그냥 괜찮은 그냥 집에 외동딸이었던 거래. 외동딸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아빠 만나서 공무원 박봉에 자식 넷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안 해본 장사 없이 다 하셨어요. 그 옛날에 저희 엄마가 돼지도 키우고 막 이렇게, 정말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엄마가 이렇게 돼지 뜬물이라 그러나요? 그 돼지 밥 이렇게 거들어 다니는 거 제가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뭐 사업이고 장사고 안 하는 거 없이 해갖고 저희 엄마가 저희 자식 넷을 정말 저희 엄마가 자식들 기죽는 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때는 테레비 있는 집 많지 않았잖아요. 칼레 텔레비전. 근데 제가 그 앞집에 가서 칼레 텔레비전을 보다가 쫓겨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보고 집에 안 가니까 정말 그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너무 속상해갖고 돼지를 팔아서 칼라 텔레비전을 사주셨던 그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 정도로 극성이셨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간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새벽마다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성이셨던 거예요. 근데 또 서울로 전학 가서 기 안 죽게 하려고, 서울은 사실 많이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막 그 장사 막 하셔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그 마법의 돌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게 저한테 마법의 돌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잠자기 전에 그 마법의 돌을 쥐고, 제가 이거는 주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립감이 딱 좋아서 손에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럼 저는 이걸 침대맡에 딱 넣고 자기 전에 이렇게 딱 돌을 쥐고 그날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고 감사했던 사람들한테 한 명 한 명씩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한 다음에 저는 잠을 들어요. 이 비밀도 사실 이 책에 써 있었던 거예요. 매직에. 근데 제가 이 책을 저희 독서 모임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마법의 돌에 대한 효과를 얘기를 해주니까, 저희가 놀러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막 돌을 줍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산에서도 막 돌을 줍고. 그래서 다 하나씩 정말 돌을 가지고 지금은 침대맡에 돌을 하나 두고 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도 돌을 잡고 하고, 뭐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도 돌을 잡고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 하나하나씩 변해가는 모습, 이거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